여름방학이 끝나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야자를 하던 중이었는데 또 끊어졌네. 자꾸 머리가 흘러내려서 높게 올려 묶었는데 끈이 아씨, 또 끊어졌네. 제 머리가 길고 숱도 좀 많은 편이라 가끔 있는 일이긴 했죠. 여기 쓰던 거 같은데. 책상 서랍에 손을 넣고 더듬더듬 거렸어요. 이거 누구 거지? 빨간 머리끈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쓰고 주인 나오면 줘야겠다. 급하면 써야 이렇게 돼. 생각했죠. 야! 머리끈 뭐야? 뒷자리에 앉은 제이가 보고 놀리더라고요. 왜? 예쁘기만 하구만. 서랍에 있길래 했어.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어? 야, 조용히 좀 해. 나가서 얘기하든가. 뭐야? 지가 집중 못하는 거면서 수능은 아주 지 혼자 봐요. 왜 그래? 미안. 공부해. 미안해. 미안. 겨우 중재를 하고 저도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게 느껴졌어요. 제인가?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휙 잡아 당기는 거.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도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시리도록 차가운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두피를 다 뜯어낼 기세로 손톱을 세워 긁는데 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한순간 뚝 멈췄어요. 예쁘게 해줄게. 야, 야 일어나. 뭐 언제까지 잘 거야? 꿈이었구나. 정말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잔혹한 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후에도 똑같은 악몽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수능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책 펴고 자습해. 네. 잠을 잘 못 자니까 두통이 심해지고 계속 몸도 무거웠어요. 자냐? 응. 고3이 잘한다, 그지? 얼른 나가서 세수하고 와. 제 발 밑에 틴트 하나가 굴러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떨어뜨리지. 그런데 그리고 그때 눈앞에 불쑥 하얀 팔이 나타났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에 색깔이 다른 머리핀 3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더 하고 싶어? 저는 겁에 질려 힘들게 입을 댔어요. 빨갛은 거예요. 예쁘게 해줄게. 여자가 핀을 제 머리에 꽂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듬더듬 목 주위를 만져보니 제 긴 머리카락이 당장이라도 제 숨을 끊을 듯 꽉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 진짜 깜짝이야. 야, 나 그냥 머리에 뭐 묻어서 떼주려고 그런 거야.
미안. 운 줄 몰랐어. 제이 손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려 있었어요. 너 머리 왜 이래? 저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곧바로 사물함을 뒤져 가위를 찾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어디가? 야! 제 긴 머리가 이제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서걱 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뜯기는 기분이었죠. 그때 콧노래가 멈추더니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칸, 여기도 아니고 두 번째 칸을 지나 제가 숨은 세 번째 칸에 어디 있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오지 마! 그런데 또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화장실 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여기 있네. 전 그대로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어요. 교실 제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머리가 아닌 한쪽 눈을 억지로 벌렸어요. 제 눈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 않고 제 눈꺼풀이 찢어져라 쭉쭉 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릿한 핏물 같은 걸 입가에 억지로 발라댔죠. 그러더니 손거울을 제 얼굴에 바짝 들이댔어요. 예쁘다. 웃어봐. 얼굴을 뒤덮은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 듯 찢어진 눈이 보였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빈 교실로 들어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자리가. 그때 꼼짝없이 이제 끝이구나 하던 그때 낯선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허공에 대고 말을 하더니 한 발 한 발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인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두고 그 애는 메고 온 가방에서 급하게 물건을 꺼냈어요. 그건 무당이 쓸 법한 부채와 방울, 그리고 목주머니였어요. 한 손엔 부채를 촥 펼쳐들고 다른 한 손으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부채를 탁 접고 부채 끝으로 제 옆구리를 가리켰어요. 거기 있었네. 언니,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놔주세요. 그 말에 전 더듬더듬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거? 빨간 머리끈. 제가 서랍에서 찾았던 그 빨간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머리끈을 받아 오색 복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럼 언니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정말 이제는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애는 제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문고리를 닫은 순간 갑자기 눈빛이나 표정이나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중간에 얘기하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행히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제가 그 여자의 인형이 됐을까요?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좀 차려봐, 야! 그리고 그 무당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알바를 구하던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괜찮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할 대학생 알바 구함, 일반적인 거죠. 사무직 단기 알바, 초보자 환영. 경력도 필요 없고 사무직이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 씨?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면접은 회의실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과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력서 보니까 98년 12월 보인년 호랑이 21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태어난 시간은요? 네? 태어난 시간이요. 저 새벽 2시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출근하시죠. 다음 주부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출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첫 출근 날 저는 이곳이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경 씨, 인형 스몰 사이즈로 15개 필요해요? 저 닭피 1리터만 갖다 주세요. 네. 인형? 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집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곳은 영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주대행까지 의뢰받는 곳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된 무당이 가격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신 저주를 걸어주는 거였죠. 충격적인 건 초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유료 회원이 1000명이 넘고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미신을 안 믿는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윤지 씨는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여기 직원들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마음 푸는 거죠 뭐. 일종의 무속 테라피? 따라와요. 창고 위치 알려줄게요. 네. 어쨌든 전 그냥 알바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복도로 나온 그때 창고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긴 신경 쓰지 마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의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달고 저주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직원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죠. 딱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주의 대상한테. 바람 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 혀를 뽑아 죽이고 싶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진 새끼들, 차에 치여서 다시는 못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증오, 원망이 이 게시판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일주일 뒤, 그날은 일이 조금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달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네. 며칠 전부터 게시판에 계속 똑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저주 대행을 의뢰했던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를 질투하다가 저주를 의뢰했더라고요. 질투로.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저주를 건 직장 동료는 거의 반쯤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깨면 머리가 길고 삐쩍 마른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여자가 돌아보면 얼굴엔 상처가 가득한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 여자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있나 봐. 그 소리는 귀빈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보고 있지? 내가 쓴 글 본 거지? 그런데 왜 안 도와줘? 살려달라고 했잖아! 결국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뢰를 받아 저주를 대행했던 회사 소속 무당분도 나온다고 했죠. 수경 씨? 오셨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 무당한테 면접 본 거였어? 언제부터 보였대요? 그게 2주 정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주세요. 그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잘못된 거예요. 지긋지긋한 귀신 좀 제발 떼주세요. 전에 줬던 물건 어디 뒀어요? 그게 집 근처 화단이요. 자기 무덤을 봤어. 그거 당장 가지고 와요. 네. 다음 날 의뢰인이 가져온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작은 단지였습니다. 엿들은 바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 귀신을 저 단지에 봉인해서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사람한테 귀신을 붙인 거죠. 그 귀신 젊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인 악귀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끝나면 무당이 지시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그냥 집 근처 화단에 묻어버린 게 화근이라고 했어요. 결국 저주를 푸는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굿 당일 수경 언니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 귀빈실에 굿할 때 쓸 단지가 있어요. 그것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빈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새빨갛고 작은 덩어리들이 선반 가득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의뢰인이 가져왔던 악기가 봉인돼 있다는 그 단지랑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단지를 챙겨 얼른 나가려고 했죠. 서둘러 쓱 꺼내는 그 순간 대충 피를 닦고 단지를 챙겨서 얼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굿판을 실제로 봤어요. 무당을 돕는 분이 제가 참겨온 단지를 가져가서 제사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때 무당이 뚝 멈춰서고는 손을 쓱 들더니 그 무당의 손가락이 저한테서 멈춘 거예요. 터가 아주 좋구나. 그리고 무당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직원도 굿이 잘 끝났다며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찝찝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뒤척에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마른 어깨. 의뢰인이 말했던 귀신이랑 똑같잖아. 그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웃으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굿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경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회사에 소속된 무당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비방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방을 받으며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 무당 진짜 용하긴 한가 봐. 새로 들어온 알바 있다고 했잖아. 걔도 귀신 붙었어. 아, 알바? 뭐 앵마기로 뽑은 거잖아. 앵마기로 뽑은 거잖아. 무슨 소리지? 알바를 앵마기로 뽑는다고? 저주 역살나면 귀신 대신 붙으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닥치는 대로 뒤져보기 시작했고 빨간 글씨로 생년월일과 생시, 이름이 적힌 노란 종이들.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앵마기가 된 알바생들의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에 우겨넣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몰래 벗어났어요. 찝찝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 이력서와 종이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귀신을 본 이후로는 계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도 보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터가 아주 좋구나. 사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은 편인데요.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은 발소리부터 다르거든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왜 그 발망치라고 하죠? 비틀비틀 걷습니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해올 때도 있어서 사실 술 먹고 들어오면 늘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건 주사의 시작이고요. 본격적인 주사는 바로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꺼져. 꺼지라고. 나가. 안 나가? 나가라고 이놈아. 이 인간이 평소 나한테 쌓인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요 정도는 뭐 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에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부선재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영등포 경찰서 저 교통과인데요. 지금 좀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세상에나 남편이 술에 취해 도림천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된 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 말로는 택시 기사가 자기를 거기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 나쁜 택시 기사를 좀 꼭 좀 잡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택시 안에서 계속 쌍욕을 해대더니 기사님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아주 난동을 부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겠다고 빨리 세우라고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키라 씨. 내려줘. 자동차 전용 도로라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때를 쓰니까 나중에는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내려줬다는 겁니다.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었어요. 아니,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남편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졸음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비좁은 차 안에서 점점 얼굴을 들이대며 다가오는데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이었대요. 아 왜 자꾸 달라고 타가지고 귀찮게 하는데 안 나가? 아 나가라고 있구나 꺼지라고 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좀 나가라. 그 얘기를 듣자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귀신이 그 피를 흘리면서 왜 야, 그만해. 귀신 타령 좀 그만하라고. 아, 지긋지긋해, 진짜. 문제는 그 뒤로 또 남편이 그 도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남편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이 글쎄요. 술에 취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견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뭐? 이 자식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아이고 얘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얘기를 다 들은 두 분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그 귀신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너도 죽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너도 죽어라고 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그럼 혹시 그때 죽은 그 부선제가? 그날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학교 앞에서 큰 개를 만나서 도망치다가 건물 3층에서 추락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얼굴 뼈가 으스러지고요. 거기다가 온몸에 골절상까지. 큰 사고다. 그나마 시멘트 바닥이 아닌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목숨만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이제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남편을 찾았다고 해요. 우리 선재. 우리 부선제 어디 있어요? 부선제. 간호사가 몹시 난처해하면서 부선재님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환. 오, 여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기다시피 겨우 영안실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얀 천을 걷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희 남편과 비슷한 시간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부선재. 부선재가 흔한 이름도 아니고 비슷한 시각 응급실로 나란히 실려왔으니까 간호사가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깨름칙한 것은 나중에 사과를 하러 온 그 간호사가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실은 아드님 상태가 더 심각했거든요. 교통사고로 오신 분은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시아버진 그때 남편 대신 죽은 부선재가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본 귀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놀라셨습니다. 야, 그날 그 죽은 부손재가 여자였어. 눈도 못 감고 죽었더라고. 그때 본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은 더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본 귀신도 얼굴에 유리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며칠 후 남편은 더 괴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등에 뭐가 좀 간질간질 걸리적거리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건 귀신이 욕실 천장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서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발가락 사이로 샤워실 유리문이 끼는 바람에 발가락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귀신이 하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대요. 왜 그래? 귀신이 날 죽이려고 해. 무서워. 이쯤 되니 진짜 그날 죽은 부선재 씨의 원혼이 남편에게 해코지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희 부부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자리가 있다던 남편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주사를 피해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아이들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걷는 소리가 멀쩡한 거예요. 웬일이래. 오늘 별로 안 취해졌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희 있는 안방으로 다급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안방 문을 부술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또가 귀신이야? 저승사자가 날 잡아갈 모양이야. 무슨 말이야?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새벽녘에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탁 떴는데 부선재 귀신이 몸을 구긴 채 요상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스산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 귀신이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암막 커튼 뒤로 시커먼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강도다. 그래서 귀신이 웃고 있었구나. 남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을 뻗어 강도를 향해 힘껏 스탠드를 때려쳤는데 그 남자 비명커녕 미동도 없더래요. 온통 검은색의 남자. 순간 남편은 저건 귀신이 아니라 저승사자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방을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로 달려가서 팥과 소금을 한 포대씩 샀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도 같이 샀네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내려가. 남편은 그 뒤로 여자 귀신도 저승사자도 안 보인다고는 했지만 그 한 주에만 병 걸린 사람 마냥 7kg이나 빠졌어요. 남편과 저는 언제 또 저승사자가 나타날지 몰라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부대에 소문난 에이스 병사였는데요. 어디 갔지 이게? 선생님, 라이트 하겠습니다. 민혁이 좋아. 일배 민혁. 어? 감사합니다. 야 저기 내 민혁이 좀 봐봐. 이게 좀 민혁이 하는 반만이라도 좀 닮으라고. 죄송합니다. 야 너네 이렇게 고기를 떨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네 혼내는 거 같잖아. 일병 최민호. 어? 야 봐봐 저. 한상병님은요 부대 내에서 손꼽히는 악마였습니다. 어? 날씨 좋잖아. 하늘 봐봐. 하늘 보라고 재현아. 나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잠깐 이렇게 하늘 보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금방 올게 금방. 예, 알겠습니다. 민혁 가자. 일병 민혁.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생활관 분위기가 아주 들떴습니다. 신병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 보이는 건 캄캄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병 최효진 2014년 11월. 민혁아, 신병 아직도 안 왔어? 일병 이민혁 죄송합니다. 충성. 작고 마른 체구에 이병 고개도 못 드는 소심한 성격까지 부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학교 다녔습니다. 크게 말하라고 크게. 예, 알겠습니다. 누나는 있어? 예, 있습니다. 사진. 아 사진. 사진 주라고. 싫습니다. 뭐? 싫어? 한 선생님, 저 애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내가 네 얼굴 보고 한번 참는다. 한상병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최이병뿐이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차려를 시키질 않나.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최이병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이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있고, 한상병은 그런 최이병을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야 최효진. 너 뭐하냐 지금? 또 시작이냐? 야 최효진. 야! 너 잠도 안 자냐? 야, 미쳤어? 최효진 이병이 고개를 기역자로 푹 꺾은 채 누워있는 한상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여줘. 뭐? 죽여줘? 야 니네도 지금 이 새끼가 죽여달라는 거 들었지? 한 선생님, 지금 목류병 있는 것 같습니다. 죽여줘? 어? 여기. 너 죽여달라며. 내가 죽여줄게. 그 최이병은 정말로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홀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솔직하게 최이병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겠냐고요.
하지만 한상병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다면서 그날 밤 또 최희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찌된 일인지 최희병보다 한상병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상병은 저를 불러내서 어젯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희병과 소동을 끝내고 한상병이 혼자 화장실에 갔답니다. 담배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누구야? 여기 지금 사람 있잖아.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때 무거운 뭔가를 끄는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는 쿵. 그러니까 뭔가를 끌면서 한 칸 한 칸 쿵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구냐고. 혹시 중대장님이십니까? 그때 한상병이 있는 칸 그 문 아래에 한 발 한 발 까만 군화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상병의 칸은 그냥 지나가더래요. 군화 뒤로 한참 동안 긴 나무 기둥 같은 게 끌려갔답니다. 이대로 지나가길 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누구냐고. 그 길로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화장실 문 앞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대요. 텅 빈 관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자 둘은 빈 관을 끌고 한상병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한상병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매일 밤 관에 갇히는 악몽을 꿨다고 하고요. 이 악몽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또 최희병이었어요. 야, 네 선임은 악몽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넌 이병이나 낮잠을 쳐자냐? 최현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못했어? 아니야. 일로 나와. 나 지금부터 복명복청한다. 하나, 건물대 이런다. 둘, 건물대 머리를 쳐 넣는다. 셋, 머리가 깨질 때까지 쳐 박는다. 죄송합니다. 그건 내가 해주는 게 낫지? 주위에서 막 겨우 말면서 막 겨우 진정은 됐는데 이미 최희병의 얼굴은 잔뜩 부어오른 뒤였습니다. 그날 밤에 군무를 끝낸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관 문을 열었는데 최희병이 혼자 한상병의 건물대 머리를 넣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상병이 최희병의 머리를 밀어 넣었던 바로 그 관물대였죠. 최희병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중얼댔고 그때 갑자기 자고 있는 한상병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있자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최효진
지금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한상병은 중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한상병은 생활관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저희 생활관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뒤척대던 최희병도 오늘은 일찍 잠들었더라고요. 한상병이 떠나서 한결 마음이 편해진 듯 했죠. 그런데 자정 무렵 또 최희병이 중얼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한상병이 없잖아요. 그 눈을 떠보니까 최희병이 제 관물대에 머리를 놓고 서 있는 거예요. 효진아. 왜 제 관물대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 처음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생활관을 옮긴 한상병이에요. 한상병은요, 바로 옆 생활관으로 갔는데 한상병 자리와 제 자리가 벽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최희병이 머리가 향한 방향엔 자고 있는 한상병이 있는 거예요. 야, 일단 일어나봐. 너 왜 그래? 야, 효진아 정신 좀 차려봐. 효진아, 야 최효진. 아 일어나봐. 야. 제가 깨우는 소리에 천천히 최희병이 관물대 밖으로 고개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신 좀 최희병은 차려봐.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괜찮아?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죽여. 어? 죽여. 죽여! 저 새끼 야, 야! 저 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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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갖고 이 거울 쪽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간 매일 밤 한상병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 여자 귀신이 떠올랐고 야, 효진아. 효진아 일단 일어나. 그런데 복도 끝에 한상병이 자기 복을 막 조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뭐야? 왜 그래? 여자들은 한상병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매일 밤 중얼대던 최희병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죽여줘. 죽여. 최희병이 한상병한테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자신을 죽여달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여줘. 우리가 죽여줄게. 매일 밤 저 여자 귀신들한테 한상병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거예요. 복도에서의 제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요. 눈을 떠보니까 의무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최희병이 입된 날이 생각이 났어요. 인사부에 있던 제 동기가 저를 불렀었거든요. 야, 아직 퇴근 안 했냐? 왜 불렀어? 야, 밥 먹으러 가자. 잠깐 여기 야, 니네 생활관에 들어가는 신병 좀 이상하더라? 생지부에 이상한 말을 써놨어. 군대에는 생활지도기록부라고 줄여서 생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병사들이 가족 관계, 뭐 건강 상태 같은 신상을 적어놓는 기록지거든요. 엄마 김미영, 누나 최민지. 저는 엄마 누나와 함께 입대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야, 요즘 군대 빼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서야 스쳐봤던 마지막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사망, 누나, 사망, 중년 여자와 젊은 여자였거든요. 한 분은 좀 40대 후반 정도였고 한 분은 20대 초반이었고 얼굴 쪽에 상처가 아주 심해서 피딱지처럼 이렇게 피가 흘러내렸었고 그 친구가 어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가 바로 군대를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하는데 누님분이랑 어머님께서 졸업식을 오다가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여자 귀신은 정말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돼서 군대까지 따라온 엄마와 누나였던 걸까요?